청평중 5단원 본문 1 해석을 시작해볼게요. 자, 본문을 해석하기 앞서서 우리가 본문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고 시험에는 어떻게 나오는지 좀 전략적으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거를 간단하게 먼저 말을 해줄게요. 알았지? 자, 첫 번째 본문을 해석을 했어요. 우리는 단순하게 단어를 외우고 해석을 해야 해서 통과 이런 게 아니지. 우리는 시험을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단순하게 글을 읽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내용을 읽고 나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내용이 어떻게 되었는지 정확하게 세부적인 파악이 들어가야 돼. 그래서 뭘 해야 된다? 첫 번째, 내용 파악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은 내가 어떤 줄거리가 이어지는지 옆에다가 나의 말로다가 뭐 해주기? 간추리기를 해줘야 돼요. 그렇지? 그로 인해 가지고 순서 문제를 맞추고, 그치? 본문의 흐름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박스를 만들고서 문제를 줄 거란 말이야? 그치? A, B, C? 그치? 그럼 이 순서에 맞춰서 어떻게 한다? 순서를 맞추는 문제도 낼 수 있고, 그리고 또 내용상 내용 일치불일치 같은 내용이 나오거나 아니면 어떤 문장이 쭉 있는데 한 문장을 가지고 여기다가 끼워 넣어봐, 이런 문제가 낼 수 있거든. 그치? 그러면 내가 애초에 본문을 공부할 때 내용 파악이 제대로 되어 있고 그의 글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다 안다면, 그치? 그렇다면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는 아주 시군죽먹기죠. 그치? 그치? 그렇기 때문에 본문에 대한 내용 파악을 정확하게 알고 그 다음에 나의 말로다가 한번 요약을 해보는 습관이 옆에서 필요해요. 그래가지고 쌤이 이렇게 해석을 하다 보면은 해석을 하고 나서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나의 쌤의 말로다가 이렇게 바꿔놨지. 그러면 너네들도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바꿔놓으셔야 돼요. 알았죠? 그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문장을 내용 파악을 하기 전에 우리는 문장 성분을 어떻게 해야 돼? 파악을 해줘야 돼. 그치? 왜 쌤이 방학 때부터 계속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이런 것들을 왜 잡게 됐냐면 우리는 정확한 문장의 어순을 알고 해석을 해야지만 그것들이 정확하게 체화가 되는 거야. 그치? 그로 인해 가지고 그 문장을 어떻게 할 수 있다? 한 1학년 수준에서는 기본적으로 이 문장이 본문에 있는 문장이 본문 문장이 무조건 자유적으로 영작이 가능하게끔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알았지? 단순하게 기계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의미 덩어리랑 그리고 영어의 어순에 맞춰가지고 자유적으로 영작이 가능하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알았지? 그러기 때문에 문장 성분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요렇게 주어, 동사, 목적어 그리고 전치사구가 보이면 요렇게 한번 잘라주죠. 그치? 됐죠? 이런 표현들을 다 표시를 해야 된다는 거 보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단어의 쓰임. 얘는 뭐 해야 된다? 단어의 뜻 정확하게 여러 가지 알아두세요. 뜻이 한 개만 있다 해가지고 한 개만 외우는 게 아니라 두세 개는 외워줘야지, 그래야지 해석이 되는 경우가 있겠죠. 또는 어떠한 단어 표현이 있는데 이거는 단어가 2개 정도 모여가지고 어떠한 뜻을 이룰 때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수거라고요. 수거. 알았지? 영어에만 있는 그 영어적인 표현들이 있을 거야. 그럼 그것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 잘 외워두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자, 마지막으로 각 단원당 뭘 알아야 돼? 중요한 문법의 쓰임. 그래서 이거를 알아야지만 서술형의 영작을 내게끔 하는 문제가 있거든? 그거 어떻게 해야 된다? 외워야 돼요. 영작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조금 연습해보고 연습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 문장을 좀 암기할 수 있는 정도까지는 해야 돼요. 알았지? 그래서 어쨌든 본문을 공부할 때는 내용 파악이 먼저, 그 다음에 문장 성분 파악. 그치?
문장 성분 파악해서 내용이 해석이 어떻게 되는지 잘 보고 단어의 쓰임도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문법의 쓰임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됐죠? 그런 다음에 자, 앞으로는 쌤이 해석을 하게 되면은 뭐가 필요하다? 삼색펜과 그리고 형광펜이 필요해요. 한 형광펜 2개 정도 있으면 좋아요. 맞지? 요거 가지고 쌤이 설명을 하니까 요런 것들 가지고 정확하게 필기를 할 수 있게끔 할게요. 알았지? 그래서 여기서 쌤이 말하는 파란 펜은 요거는 보통 설명할 때 지금 쓰는 거고 원래라면은 검은색 펜을 써요. 알았지? 너네들은 검은 펜을 써. 그리고 자, 빨강색은 문법이나 어법, 중요 문법 있죠? 그치? 요런 것들 해가지고 빨간 펜이나 형광펜 정도만 딱 준비해주면 될 것 같아요. 됐죠? 그리고 5단원의 중요한 문법들은 뭐가 있다? 투부정사 부분이랑 비인칭 주어 it. 그쵸? 요런 것들을 눈여겨서 한번 잘 보았으면 좋겠어요. 됐죠? 그래서 해석할 때 단순하게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전략적으로 정확하게 해석이 되는지 문법이 어떻게 쓰이는지 그런 것들을 알아서 그로 인해서 시험에 제대로 임할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야 돼요. 됐죠? 자, 그래서 자 본문 첫 번째 본문 들어갈게요. 자, 첫 번째 본문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 뭐 표시해 줘야 된다? 문장 성분 표시해 주세요. 어떻게 하기? 영상 잠시 멈춰놓고 선생님 거랑 비교해가지고 너네도 똑같이 이렇게 문장 성분 표시해주세요. 됐죠? 자, 표시했다는 가정하에 설명을 해줄게요. 자, 아멜리아는 어디에서 왔습니다? 런던에서 왔어요 라고 하죠. Last week, 지난주에 그녀는 자, 아멜리아를 가리키죠. 얘는 어디로 갔어요? 속초로 갔대요. 누구랑? 수빈이의 가족과 함께. 됐죠? 그래서 여기에 아멜리아의 여행 다이어리가 있어요 라고 하죠. 자, 언제인지 한번 봐볼까? Friday, 언제요? 금요일이네. 9월 5일 금요일. 됐죠? 자, it was sunny today. 날씨가 오늘은 어땠다? 화창했다 라고 하죠. 근데 이 it은 해석한다? 안 한다? 맞아. 해석하지 않아요. 그치? 날씨 표현이 나왔으니까. 근데 그쵸? 그래서 오늘은 날씨가 맑아요. 그래서 수빈이의 가족과 나는 누구예요 여기서? 그치? 아멜리아죠? 아멜리아는 나는 그치? 나는 어떻게 했다? 설악산을 등산했다. And so 그쵸? 그러고 나서 매우 큰 바위를 봤어요. 그치? 근데 자, 그것은 앞에서 뭘 가리킨 거야? 되게 큰 바위가 있었지. 그치? 그것은 뭐였다? 흔들바위였어요 라고 하지. 그 다음에 수빈이와 나는 그것을 밀어봤어요. 그것도 똑같이 뭐야? 바위지. 흔들바위. 계속해서 똑같은 애가 나오지? 그래서 그 바위는 슈크. 흔들렸어요 하죠. 슈크는 뭐의 과거요? 맞아. 쉐이크. 슈크. 쉐이큰이죠? 응. 아이고. 쉐이큰. 위에다가 써야겠다. 이렇게. 됐지? 쉐이큰. 됐지? 그 다음에 그래서 약간은 흔들렸어요. 그래서 it was scary. 그것은 약간 무서웠지만 좀 하지만 나는 되게 재밌었어요 라고 하지. 자, 이거는 뭘 가리키는 거냐면 it은 뭐냐면 이거는 뭐냐면 거기서 it은 해석을 하지 않아요. 알았지? 왜 그러냐면 어떠한 상황을 가리킬 때도 it은 여기서 해석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건 조금 무서웠지만 그치? 그 바위가 흔들리는 것 이것을 가리키는 거지. 그치? 이런 내용을 이런 것이 되게 무서웠지만 그치? 이것이 무서웠지만 그렇지만
자, 다시 잠깐만. 쌤이 꼬인 것 같은데 설명이 조금 더 꼬인 것 같은데 다시 설명해 볼게요. 자, 바위가 약간은 흔들렸어요 라고 하지. 그치? 근데 it was scary 라고 하지. 자, 그것은 하지만 그것은 무서웠어요 라고 하죠. 그치? 그러면 여기서 무섭다라고 한 게 뭘까? 앞에서 그치? 아멜리아랑 걔 누구야? 쟤 누구야? 수빈이랑 뭐 한 거야? 흔들바위를 흔들었지. 그치? 흔들어가지고 그게 그로 인해가지고 어떻게 된 거야? 되게 무서웠다라고 말을 하지. 그럴 때 이 it은 어떻게 쓰일까? 어떻게 쓰일까? 한번 조금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서. it은 우리가 계속해서 it이 해석됐을 때 항상 뭐라고 해석해? 그것이라고 해가지고 항상 사물을 가리킬 때가 있었지. 그치?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됐을까? 여기서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치. 여기서는 그것은 무서웠지만 나는 즐거웠다라고 하죠. 그치? 봐봐. 어떠한 상황을 가리킬 때도 이렇게, 그치? 그 흔들렸다는 그 상황을 it이라고도 받을 수 있어요. 알았지? it이라고 받을 수 있어요. 그치? 그래서 그것은, 그런 상황은 되게 무서웠지만 하지만 나는 되게 재밌었다라고 하죠. 됐지? 하지만 그 다음 우리는 어디로 갔다? 속초 해변에 갔어요 라고 하지. 그래서 우리는 2개의 텐트를 쳤다. 어디 근처에? 해안가 근처에. 됐죠? 해변 근처에. 그래서 우리는 한우를 먹었어요. 뭐를? 저녁으로. 그래서 그것은 해가지고 매우 맛있었다라고 하죠. 그래서 in our tent. 우리 텐트에서는 수빈이와 나는 들었어요. 뭐를? 파도 소리를. 그래서 우리는 걷고 그리고 웃었어요. 많이. 그래서 나는 원했어요. 뭐 하는 것을 원했어? 내일 일출을 보는 것을 원했어요 라고 하죠. 됐죠? 그래서 여행 첫날은 이렇게 간단하게 말을 하자면 수빈이의 가족과 아멜리아는 설악산으로 등산을 해서 거기서 어떻게 된 거야? 흔들바위를 밀었을 때 어떻게 됐었다? 무서웠는데 좀 흔들려서 무서웠는데 재밌었다라고 하죠. 그래서 나중에는 아멜리아랑 수빈이랑 둘이서 뭐하고 있었다. 텐트를 쳐가지고 같이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라고 하면서 마지막엔 아멜리아가 해돋이가 보고 싶었다라고 이렇게 내용이 나왔죠. 이렇게 해가지고 간추리는 거야. 이거는 해석이 아니야. 해석은 아니고 그냥 요약본이야. 요약본. 알았지? 이거보다 조금 더 간추릴 수 있으면 너네가 더 간추려봐. 알았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내용까지 다 정리가 되었죠. 여기서 중요한 어법이나 문법 같은 거 설명해 줄게요.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가 보여 지금 얘들아? 뭐니 해도 it의 쓰임이죠. 그치? 얘가 해석이 안 돼가지고 어떠한 비인칭 주어 it이어가지고 it 뒤에 시간, 거리, 명암, 날씨, 날짜, 계절, 요일과 같은 이런 표현이 나올 때 그치? 이 비인칭 주어 it이랑 또는 그것이라고 해석되는 지시대명사의 쓰임이 뭔가 다르게 보이지, 그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잡아낼 수 있어야 돼. 됐죠? 그래서 첫 번째 줄. 자, it was sunny today. 여기 보이죠? 여기. 이 it은 날씨가 나왔네? 그러니까 it은 해석하지 않고 얘는 뭐다? 맞아요. 비인칭 주어 it.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서 자, 여기 그것은 흔들바위였다. 얘는 뭐야?
가리키는 게 있죠? 그치? 지시대명사, 그쵸? 그 다음에 또 나는, 수빈이와 나는 그것을 밀었다. 얘도 뭐야? 그것이라고 해석되네? 가리키는 게 있네. 똑같이 바위지, 그치? 계속 바위. 바위를 가리키고 계속 지시대명사죠. 가리키는 게 있어. 그 다음에 그것은 약간 무서웠지만 해가지고 이 it은 있잖아. 바위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어떠한 그 바위가 흔들리는 상황이 해석해가지고 그것이라고 해석이 되죠. 그치? 얘도 뭐냐면 지시대명사야. 앞문장을 봤기 때문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서 한우를 먹었다. 그쵸? 그것은 매우 맛있었다라고 하죠. 얘는 그것이라고 해석됐지. 앞에 뭘 받았어? 소고기, 한우를 먹었다. 이렇게 가리키는 게 있지? 그래서 그것이어가지고 얘는 뭐야? 지시대명사라고 쓰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다음 거는 없네. 그래서 여기 맨 첫 번째 줄에 비인칭 주어 it 말고 나머지가 다 it이 뭘 가리키는 게 있지. 그러면 뭐 해야 된다? 자, it의 쓰임이 구분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이라고 해석되면은 지시대명사지. 그치? 지시대명사는 앞에 있는 명사를 다시 가리킬 때 말을 하는 거지. 그럼 이 it이 뭘 가리키는 걸까라는 거를 잘 따져줘야 돼요. 됐지? 요거까지 하시고, 그 다음에 자, 다음 거 보면은, 자, I hiked Sarksan and so, 여기 보이죠? 자, and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접속사가 한 개 나왔지. 그치? 그러면 자, and 뒤에 동사, 보았다라는 동사가 있지. 그치? 근데 동사가 한 개야? 몇 개? 두 개가 이렇게 보이죠. 그치? 그래서 자, 접속사가 있으면요, 뒤에 있는 어떠한 것이 있어? 어떠한 단어가 있어? 그치? 그럼 요거랑 똑같이 생긴 애가 앞에 하나가 나란한 게 하나가 똑같이 있을 거야. 그치? 그럼 이런 것들을 어떤 거라고 하냐면, 무슨 구조라고 하냐면 나란하다 해서 병렬 구조예요. 그렇지? 어쨌든 병렬 구조는 뭐가 같아야 되냐면 그 단어가 가진 품사나 또는 그 모양의 형태가 같아야 돼. 그런 것들을 시험 범위에 시험 문제에 낼 수 있어요. 됐지? 그러니까 동사가 두 개가 쓰였다는 점. 그래서 시제가 언제야? 그치? 등산했고 보았다. 시제도 일치해야 된다는 점 한번 보세요. 알았죠? 그리고 여기도 밑으로 내려가서 We talked and laughed a lot 이렇게 보이죠? 그럼 얘 동사 몇 개? 동사 두 개여가지고 둘 다 과거형이면서 병렬 구조를 이뤘네요. 됐죠?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줄 want 다음에 뭐 나왔다? 오, to 부정사가 나왔네. 그쵸? want 뒤에는 무조건 to 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해서 뭐뭐 하는 것을 원한다 라고 해가지고 요번에 5단원에 나온 to 부정사의 쓰임을 볼 수 있었죠. 그쵸?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여행 첫날이 어떤 거였는지 한번 간추려 봤고, 그리고 또 여기서 중요한 문법은 뭐 있었어? 그치? it의 쓰임 같은 거 한번 보시고, 그리고 요번에 새로 배운 거 병렬 구조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엔 투부정사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됐죠? 여기까지 간단하게 한번 해석해보고 문법 같은 것들을 자기 스스로 설명할 수 있는 정도까지 딱 만들어 놓으세요. 됐죠? 여기까지 설명 끝.